신숙주의 이런 면모는 김종서 등 원로 대신들과 대립하던 수양대군의 정치 노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수양대군 입장에서 신숙주는 포섭할 가치가 있는 인물이었다. 신숙주에 대한 수양대군의 관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화가 있다. 권자궁은 외척으로 승지가 되었는데 그 사람됨이 어떠한가? 그 사람됨을 보면은 크게 착하거나 악한 것이 없는데 다만 침착하고 신중하지 못한 자이니 그 연고를 다 말하지 말고 넌지시 빗대어 말하여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양대군은 신숙주에게 인사에 대한 조언까지 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숙주는 수양대군을 어떻게 봤을까? 그가 남긴 문집 보한제집을 보면 그 역시 수양대군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호의를 가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숙주는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의기투합했고 수양대군으로부터 나라의 선비로 대접받았다고 말한다. 급기야 세주는 신숙주는 자신에게 있어 중국 당나라 태종의 명제상 위진과 같은 인물이라고 공언한다. 위진이 당나라 초기에 다른 왕자를 모시다가 당태종이 임금이 될 때에 당태종을 모셨었습니다. 그리고 당태종이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서 국민민복에 위배되는 일을 할 듯 싶으면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서 당태종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명재상이 위진입니다. 탁월한 젊은 관료로서 원로 대신 김종서 등과는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졌던 신숙주. 수양대군 세조는 이런 신숙주를 선택했다. 그리고 중국의 명재상 위징에 비유할 만큼 자신에게 비중 있는 인물로 삼았던 것이다. 젊고 패기 넘치는 천재 관료 신숙주. 그 신숙주를 선택했던 세조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숙주도 결국 세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 때문에 훗날 신숙주는 역사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과연 처세에 능한 변절자였는가? 아니면 나라의 기틀을 새로 짜기 위해 고뇌의 천 결단을 내려야 했던 천재 관료였던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우린 여기서 신숙주의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숙주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관료로서의 진면목입니다. 종묘는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사를 올리는 곳이다.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정전, 이곳에는 모두 49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종묘 정전의 제4실, 세조와 왕비의 신주도 있다. 정전 맞은편에 있는 공신당, 정전에 모셔진 왕들의 공신으로 배향된 인물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공신당에는 모두 83위의 공신들이 모셔져 있다. 황희정승, 율곡이이 등 기라성 같은 조선 인물들의 위패, 그들과 나란히 신숙주의 위패가 있다. 그는 이곳에 조선 제9대 임금 성종대왕의 공신으로 배향되어 있다. 처음 집현전 학사가 되었을 때 신숙주는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어 기뻐했다고 한다.
집현전에서 밤늦게 책을 읽다가 잠든 신숙주에게 세종이 어의를 내렸다. 이처럼 신숙주는 학문에 몰두하는 성실한 학자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이곳 전시장에는 조선 초기에 그려진 지도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런 지도가 나오기 전에 15세기 초반에 그려진 혼일강 우리는 이곳에서 신숙주의 또 다른 면모를 만날 수 있었다. 지도보다 이제 더 자세한 일본 지도가 나오는데 바로 이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에 그려진 바로 이 신숙주가 그린 해동제국 총도와 그 지도가 담긴 해동제국기가 바로 그것이다. 신숙주는 일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바로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지도가 정확해야 된다. 이런 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틈틈이 이 일본 지도에 대한 정보를 이 광범하게 입수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 본국과 함께 또 주변 부속 도서를 포함하는 이런 매우 정밀한 지도를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신숙주의 일본 지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세밀하고 정확하다. 외교관 신숙주의 치밀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보다 약간 앞선 시기의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일본은 지금의 오키나와 정도에 위치한 나라로 그려져 있다. 신숙주는 군사 분야에서도 특출한 인물이었다. 세조 때 조선군이 여진족을 정벌하는 장면을 그린 야전보시도 전투가 한창인데 지휘관은 독특한 자세로 누워있다. 여진 정벌에 나선 도채찰사, 즉 총사령관 신숙주다. 밤중에 여진족의 야습이 있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총사령관 신숙주의 반응은 의외였다. 오랑캐 땅에 설이 치니 변방이 차가운데 기마병이 백리에 뻗쳐 있구나. 밤싸움은 쉬지 않고 동임이 트려 하는데 누워서 보니 북두성이 빗기네. 적의 야습에도 태연하게 시를 읊은 신숙주. 그의 이 대담함에 조선군의 사기는 높아졌고 여진족은 야습을 포기하고 퇴각했다. 조선으로 보면은 거의 마지막 단계로 독자적으로 여진에 대해서 일종의 군사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신숙주가 총괄 지휘해서 함경도 북부 지역의 여진족을 공격했던 이 전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뒤로는 조선이 그 두만강 너머에 있는 여진족 세력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꽤 약화되는 그러한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일종의 이제 분수령적인 그런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조선의 그러한 그 위험을 군사적으로 과시했던 그런 인물이 신숙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사전략가 신숙주의 면모는 저술에까지 이어진다. 신숙주는 세조가 하사한 군사서적의 주석을 단 병장서를